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네요. 네, 정말 순식간에 한 해가 또 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올 한 해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돈의 흐름이 정말 격렬하게 요동쳤고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는가 하면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이 거대한 변화의 맥을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 특히 세 가지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 가지 흐름이요? 첫째는 기록적인 시장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 그리고 둘째는 일터의 새로운 규칙을 둘러싼 충돌, 마지막은 디지털 시대의 신뢰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장, 일, 신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파고 들어보면 정말 흥미롭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기록적인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76%나 폭등하면서 4,214,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네요. 네, 증권가에서는 벌써 내년에 5,000피 시대가 열릴 거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5,000피요? 이 엄청난 상승의 동력은 뭐였을까요? 역시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죠.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그냥 끌고 갔고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있었죠. 네, 그것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금융 뉴스가 겉보기엔 다 달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흐름이라면? 바로 거대한 돈의 이동이라는 맥락입니다. 거대한 돈의 이동이요. 그런데 바로 그 환호성 뒤에서 아주 차가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맞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자마자 하루아침에 14%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거대한 돈의 이동이 낳은 변동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증거금을 인상했다는 게 결정타였는데요. 증거금 인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금 선물에 투자하는 입장률을 갑자기 확 올렸다는 뜻이에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던 투기성 자금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서둘러서 빠져나간 거군요. 그렇죠. 넘쳐나는 돈이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에 기록적인 환호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자산시장의 거품과 붕괴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식의 환호와 금의 폭락이 결국 같은 돈의 양면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미래에셋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단순히 사업 확장으로 보기엔 시점이 참 절묘한데요. 맞습니다. 전통 금융의 자본과 가상자산의 기술이 만나는 뭐랄까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거든요. 그동안 투기판으로 불리던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라면요? 전통 금융사들이 이제 기존 방식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그 절박함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결국 이것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돈의 이동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필사적인 움직임인 거고요. 똘하게 움직이는 동안 그 돈을 만들어내는 일터의 풍경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었을까요? 네, 아주 상반된 두 장면이 있었죠. 먼저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칙상을 치면서 enough라고 외친 사건. 정말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사건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언어장벽 뒤에 숨는 방탄경영이라고 꼬집었더라고요. 방탄경영이요? 네, 단순히 한 외국인 임원의 소통 미숙 문제라기보다 국경 없이 움직이는 플랫폼 기업의 문화가 국가의 대의기관이라는 전통적 권위와 충돌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었군요. 네, 정부가 퇴근 후 답장 안 할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근무 시간 기록 의무화고요. 맞습니다. 공짜 야근을 막고 퇴근 후에는 업무 지시를 자제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건데 그런데요. 근데 처벌 규정이 없이 그냥 동료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명확해요. 과연 법조항 하나가 현장에 그 뿌리 깊은 눈치 보는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터의 규칙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신뢰의 규칙일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모가 스페이스X 간부라, 로켓 발사 시간을 미리 안다. 아니 정말 황당한데 이런 거짓말로 19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조직이 붙잡혔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같은 최첨단 키워드에
로맨스라는 아주 고전적인 사기 수법을 결합한 사례입니다. 수법도 진화하네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죠. 내부 정보, 확실한 수익 보장이라는 말. 이게 시대와 기술을 막론하고 사기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개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뒤흔든 사건도 있었어요. 아, 일타 강사 사건 말씀이시죠? 네, 현우진, 조정식 씨가 현직 교사들과 수능 문항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와 사교육 업체가 결탁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무엇보다 이건 공정한 경쟁을 믿고 땀 흘리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믿음을 그냥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맞아요. 이렇게 무거운 소식들만 보다가 자료에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춘천에서 젊은이들이 당근 앱으로 만나서 한밤중에 경찰과 도둑놀이를 했다고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역설적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디지털 앱을 통해 만났는데 정작 그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땀 흘리면서 뛰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교감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러네요.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사람들과 오직 놀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어쩌면 이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2025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시장의 뜨거운 환호와 차가운 경고, 일터의 충돌, 그리고 무너진 신뢰와 그 틈을 비집고 나온 뜻밖의 연결까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네. 결국 2026년을 앞둔 청취자님께 오늘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기술이 우리의 자산과 일, 관계에 더 깊숙이 스며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진짜 기회와 거짓 유혹을 구별해야 할까? 그리고 진실된 관계와 잘 포장된 속임수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새해를 앞두고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죠.